통도사와 법주사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불보종찰 양산 통도사의 성보문화재들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미국 내 우리 불교의 포교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우리 불교의 세계화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미국 포교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봅니다. 인류 기록문화유산의 보고로 불리는 중국 돈황에서 발견된 문헌을 통해 한중일 삼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짚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통도사와 법주사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전통산사는 민족의 정신적 가치를 지켜온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넘어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한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이 됐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사찰로 구성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제42차 회의에서 한국의 전통산사 7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Madam Chair.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anks all the committee members for their wide support for the inscription of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With this decision, all relevant Buddhist monasteries of Korean Buddhism have now been united as one World Heritage Site.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사찰은 모두 7곳으로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보은 법주사, 해남 대흥사, 안동 봉정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서남사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3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고 불교 관련 세계유산은 석굴암 불국사와 해인사 장경판전 등 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봉정사와 마곡사, 서남사는 이번 문화유산 등재 대상에서 제외될 뻔했으나 결국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세계문화유산 후보지를 사전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이코모스는 우리나라가 신청한 7곳 가운데 봉정사, 마곡사, 서남사는 역사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등재 보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문화재청, 외교부와 함께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7개 산사 모두가 등재돼야 유산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설득해 21개 위원국 모두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처음 일부 산사가 역사성과 규모 미흡으로 권고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역사적 자료를 보완하고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와 외교부가 협력하여 진정성 있게 설명한 것이 인정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등재 준비에 힘써주신 조계종과 이번에 등재된 사찰 7곳은 신앙과 수도, 생활의 기능을 유지한 종합승원이라는 점에서 세계유산의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 계획에서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불교계는 지난 2014년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전통산사 7곳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와 조사, 홍보를 꾸준히 펼쳐 7곳 전원 등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등재는 한국 사찰이 오랫동안 그 역사성을 지키며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존재함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7개의 사찰과 추진단을 대표하여 산사가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외교부, 문화재청 등 정부 기관들에게 감사를.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산산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존과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조계종은 문화재청과 함께 종합정비 계획 등을 수립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영축 총림 양산 통도사의 성보 문화재들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은 내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전시실에서 특별전 불보종찰 통도사를 담아내다를 열어
통도사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불상과 경전, 보물급의 공양구와 장엄구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창건주인 자장율사를 비롯한 고승들에 대한 유물들이 선보이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통도사의 계율 정신을 재조명하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물 7건과 경남 유형문화재 15건을 비롯해 통도사가 전승해온 다양하고 찬란한 성보문화재 107건 161점이 소개되는데 통도사 소장 성보문화재들이 대거 서울에서 전시되는 것은 계산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화재청은 18세기 조선시대 불화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 불도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 불도는 조선 영조 18년인 1742년 경상도에서 주로 활동한 승려 화가 3명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그린 불화로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사천왕상 등 권속들이 둥글게 애워싼 원형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비로자나불을 단독의 주존불로 배치한 불화 중에는 이 작품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시각적인 오묘함과 조화로움이 돋보이는 데다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뚜렷해 조선 후기 불화 연구의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우리 불교의 세계화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국가로 손꼽힙니다. BBS 뉴스는 미국 내 우리 불교의 포교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우리 불교의 세계화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미국 포교의 어제와 오늘을 뉴욕에서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은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과 남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20여 개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이들 사찰들은 한국 불교의 수행과 전통을 전파하면서 교민들은 물론 현지인 포교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사찰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미국으로 미 전역에 걸쳐 100여 개에 이릅니다. 근데 동부하고 서부에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 쪽하고 달라스, 그다음에 아틀란타, 이제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지역, 뭐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있는데 동부에 약 저 플로리다까지 해가지고 약 한 20여 개 사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지역에는 한 13개 정도, 원각사를 포함해서 13개 정도 사찰이 있고요. 지금의 미주 전역에 사찰이 세워지게 된 것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찍부터 해외 포교의 중요성에 눈을 뜬 선지식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변변한 법당도 없이 불법을 전했습니다. 1세대 스님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승선 스님 이야기도 있겠지만 세탁소에서 일도 하시고 백림사 혜성 스님 같은 경우는 맨하탄 시내에서 첨가물 장사를 해가지고 저를 지신 스님도 계시고. 이 같은 스님들의 원력에 힘입어 지난 30여 년 동안 LA의 반야사와 법왕사, 캘리포니아의 태고사, 세인트루이스의 불국사 등이 하나둘씩 들어섰습니다. 한국 불교가 다종교,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불교를 배우려는 외국인 스님들도 생겨났습니다. 한국 문화가 가미된 불교 이렇게 해야지 한국 불교를 우리가 포교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고. 한국 불교가 짧은 기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것은 사실이지만 현지화와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해외 포교의 중요성에 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포교 전략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한국 불교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화의 길을 걸으려면 포교 활성화 프로그램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동서문명의 교차로이자 인류 기록문화유산의 보고로 불리는 중국 돈황. 돈황에서 발견된 문헌을 통해 한중일 삼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짚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돈황사본과 불교학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현장에 조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서문명이 융합된 실크로드의 관문이자 티베트 불교와 중국 불교의 교류지인 중국 돈황. 인류 기록문화유산의 보고인 돈황에서 발견된 문헌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불교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도낭사본과 불교학을 주제로 제7회 한중일 삼국공동 국제불교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近代における仏教研究において大きな革新を引き起こした原動力の一つが敦煌文書の発見でした。こうした時期に敦煌写本と仏教学というテーマのもとに3カ国の研究者が研究を持ち寄るということは極めて重要な意義を有するもの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삼국 공동학술대회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와 중국 인민대 불교와 종교학이론연구소, 일본 동양대 동양학연구소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개최해왔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처음에 시작할 때 10년짜리 프로젝트로 시작된 거고 한국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가 그동안 HK 사업으로 축적되었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 학회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인민대 장원양 교수는 남조 성실종의 이제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본 동양대 가와사키 미치코 교수는 도낭학 대사전에 담겨있는 불모경과 석과금관 출현도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필자의 연구는 충실한 문헌학 연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각 사본의 차이를 섬세히 분석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이는 문헌학 연구가 도상학 및 미술사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스징펑 중국인민대 교수는 중국 초기 불교의 상속사상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 동덕여대 이상민 교수는 지론 문헌안에 담긴 본업 영락 경서를 바탕으로 토론을 펼쳤습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내년 5월 단행본으로 출판해 도낭학 연구 발전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한중일 삼국 불교계가 도낭의 사상과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동북아 불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스님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승가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조계종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승가 교육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탈종교화와 출가자 감소 등 불교계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변화가 조계종의 승가 교육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승가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을 비롯해 종립대학인 동국대, 각 사찰승가대학, 기본선원 등에서 공부하는 학인 스님 숫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가 기본교육기관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승가 인재 양성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이 같은 대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승가 교육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교육원은 우선 승가 기본교육기관의 축소와 학인 정원 조정, 학제기간 조정과 교육 방법 개선 등 승가 교육 전반에 관해 쇄신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승가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을 오늘날 등신계의 속성과 실상을 잘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교화력을 키우는 내용으로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승가 기본교육기관과 학인 정원을 축소 조정하는 데 대해 일선 기관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교육기관과 학인 정원 축소와 함께 승가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가느냐도 조계종 교육원이 풀어야 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전법 교화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시대 해외 포교 활성화를 위해 학인 스님에 대한 외국어 교육 강화 등 승가 인재 양성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승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행과 학습, 삶이 조화를 이루는 평생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인문과 교양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스님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시대의 언어와 이 시대의 방편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교화를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승가교육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각급 교육기관 대표, 조계종, 교육 아사리 등이 참석해 승가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승가교육에도 대전환이 필요한 이때 한국 불교의 미래 발전을 위해 승가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해법을 찾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 본말사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정한 계율 실천과 수행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관음사는 경내 설법전에서 조실 종호 스님을 포살 개사로 하한거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포살법회에는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해 말사 스님 등 제주도 내 조계종단 8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석해 부처님의 가르침인 청정계율을 받들고 행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희생영령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천태종 제주 문강사는 남북평화통일과 제주도민 화합을 위한 제주 4.3 70주년 위령제와 영산제, 생전예수제를 봉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주의 희생 영가들을 위한 국화꽃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제주 특유의 공동체적 삶이 풍요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통문화 축제의 장을 펼쳤습니다. 위령제는 전 천태종 총무원장 충광 스님이 증명한 가운데 천태종 범은범패 보존위원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4.3 영령들이 이승의 모든 한을 풀고 화해와 상생으로 정멸의 세계에 이르길 기원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는 옛 일본 지도 등 한반도의 초기 지형이 그려져 있는 희귀한 지도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고향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이 직접 수집한 옛 지도들을 만나보시죠. 전경윤 기자입니다. 1785년에 그려진 일본의 옛 지도인 삼국 접양 지도.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간행한 이 지도에는 독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1700년대 서양 지도에도 독도와 울릉도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46년 더들리가 제작한 지도에는 한국과 일본 영토 사이에 한국해를 뜻하는 시 오브 꼬레아의 글자가 선명히 보입니다. 한국 국명이 표기된 옛 지도들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593년 디 요드가 제작한 아시아 지도는 한국이라는 국명이 최초로 표기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594년 프란치우스가 제작한 세계 지도와 1596년 린쇼텐의 아시아 지도에도 꼬레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고향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이 이처럼 세계적으로 희귀한 옛 지도 108점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고고학과 미술사학 박사 출신인 스님은 지난 10여 년간 동해와 독도 등이 표기된 서양과 일본 등의 옛 지도 200여 점을 수집했습니다. 정각 스님은 동해와 독도가 표기된 희귀 자료들은 우리의 국토 영유권을 입증하는 데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옛날부터 이 독도의 어떠한 영유권, 소유권을 이 조선의 것으로 그 이전부터 널리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예를 그 어떤 증거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전시장에서는 1611년 간행된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실린 독도 표기 지도와 1899년 대한제국 학부 편집국에서 간행한 대한전도 등 한국 지도들도 선보였습니다. 가톨릭대 신학과 출신의 정각 스님은 나라사랑 정신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알리기 위한 단체를 결성해 군부대와 학교 등에서 희귀지도 순회 전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또는 학교 등등을 갖다가 돌면서 아이들을 또는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이 국토 사랑의 어떤 정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일하는 분들로 하여금 이제 순회 전시, 그다음에 교육 홍보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은 좋지 않을까.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불교계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등 6.13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초청해 경남 발전과 상생 평화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선거 기간의 갈등을 풀고 더불어 하나 되는 도민 정신을 구현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6.13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원흥사법당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종교를 떠나 앞으로 4년간 경남을 이끌어 나갈 당선인들은 맑고 아름다운 경남을 새롭게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정당을 떠나 지역을 위해 경남을 위해 함께 일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자타불이 너와 내가 다 하나다라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경남 도정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은 더 많은 소통과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원력이 있는 곳에 가피가 있고 가피가 충만한 곳에 성취가 있다는 믿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또 바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법회에는 지역 내 주요 사찰 스님들과 사회문화 신행단체 임원 등이 동참해 당선인들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지역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입니다. 따라서 상생과 화합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최강주 경남 부의장과 백남의 신부도 축사를 통해 당선인들의 성공을 발언했습니다. 또한 스님들은 향기로운 경남을 만들어달라는 의미를 담아 상생화합의 기원품으로 향로를 당선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갈등을 풀고 경남 발전과 상생평화를 기원한 이날 법회는 당선 축하 연주와 당선인 꽃공양, 연합참불단의 음성공양, 갈치스님의 한영사와 해초스님의 축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소통령, 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3선 연임을 일궈낸 박원순 시장에 거는 기대와 과제는 남다릅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겨울 서울 도심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 민심과 최근의 냉전 종식이라는 한반도 대전환의 기대감은 우리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민선 7기 지방자치. 특히 사상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취임식도 없이 빠르게 업무에 복귀하며 당선 공약인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의 서울시정의 경험과 실력으로 시민의 삶을 확고히 또 시민의 삶의 질을 확실히 높여갈 것입니다. 서울은 이제 각자 도생의 세상을 끝내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박 시장이 밝히고 있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핵심은 크게 민생과 일자리, 보육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그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경기가 안 좋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선거 때 보여줬던 그 압도적인 지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영향이 크고요. 한 번 더 밀어줄 테니까 정말로 잘해야 한다는 그 무겁고 엄중한 채찍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보육도우미 10,000명 고용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제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공약 실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선거 기간 본인 유세보다 강남 송파구 등 서울 취약지역 유세에 집중했었던 만큼 당선된 구청장들과의 지속적 소통으로 시너지 창출에도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대권 잠룡으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시정 몰입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없지 않습니다. 서울시 예산만도 30조가 넘고
통합 재정 규모는 무려 50조가 넘습니다. 서민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이를 이끌 지도자들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 활동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우리의 전통 사찰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세계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계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산사들을 등재하면서 4가지 사항을 권고했는데요. 우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산사 내 건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늘어날 관광객에 대응할 방안을 짜고 산사 안에 건물을 지을 때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강력한 보존 정책을 마련해 유산 가치를 유지하라는 숙제를 내준 셈인데요. 등재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유산이 지닌 진정성과 완전성을 잘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새겨들어야겠습니다. 네, 7월 2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